해릉은 해릉 선수촌이 있는 지명으로 더욱 익숙한 곳이어서 능역으로 들어서기 전에는 이곳이 능임을 잠깐씩 잊게 되는 곳이다. 그런데 입구에서 해능과 강릉이란 안내판을 보면 다시 한번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된다. 아니, 여기에 태릉 말고 능이 또 있었던가? 그렇다. 언덕 하나를 사이에 두고 태릉과 강릉이 함께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태릉이라고만 불러온 것이다. 해릉은 조선 제11대 임금 중종의 두 번째 계비인 문정왕후의 능이다. 문정왕후는 화산 부원군 윤지임의 딸로 중종 10년 1515년 장경왕후 윤씨가 세자를 낳은 뒤 산후병으로 승하하자 중종 12년 1517년에 왕비로 책봉되었다. 해능은 국조 5례의 능제 형식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정자각 옆으로 망요이가 놓였고 정면에는 신도와 어도가 나란한 참도가 있다. 참도가 시작되는 입구에는 홍살문이 보이며 홍살문에서 조금 앞으로 나오면 금천의 흔적이 남아있어 능제의 기본 구조가 잘 갖추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왕비가 되었지만 문정왕후는 긴 세월을 노심초사하며 보내야만 했다.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34살, 즉 왕비가 된 지 18년 만에야 아들을 출산했기 때문에 그러하였고 이미 세자가 있는 상황에서 왕통을 이을 자격이 있는 왕자와 그의 모후는 오히려 신변이 위태로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인종이 제8개월 만에 승하하여 친아들이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된다. 명종의 등극이다. 국정은 자연스럽게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으로 이어졌고 권력을 틀어진 그녀는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행사한다. 그녀가 권력을 휘두르던 초기에는 인종과 명종의 외척들로 나뉘어진 대윤과 소윤의 세력 다툼인 을사사와 1545년에 일어나 세상을 피로 물들였으며 8년여에 걸친 수렴천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권력의 부패로 국가 경제는 비패해졌고 이로 인한 백성의 고통은 날로 더하여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다. 폭정이 끝을 모른 채 계속되니 분노한 백성들의 거친 삶은 그 유명한 임꺽정을 비롯한 크고 작은 도적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세종의 친정 이후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문정왕후 또한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 명종 20년 1565년 창덕궁 소덕당에서 65세를 일기로 승하했다. 태능은 왕이 아닌 왕비의 단능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대담하다. 물론 조선 당시의 정서가 감안된 것이겠지만 힘이 잔뜩 들어간 장대한 능 앞에 서면 역시 문정왕후의 이름이 호명이 아니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렇게 홀로 묻히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다. 천하의 여걸이라 해도 지아비의 그늘을 그리워하는 마음만은 다르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대대손손 권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었는지, 문정왕후는 명종 17년 1562년에 장경왕후와 함께 서삼릉에 잠들어 있던 중종의 능을 지금의 삼성동 정릉으로 옮기도록 명한다. 그곳은 이미 중종의 아버지 성종과 정현왕후 윤씨의 능 선릉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그녀 사후 합장되기를 기대하며 천장한 중종의 능은 지대가 낮아 장마 때가 되면 한강물이 정자가 앞까지 차오르곤 했다. 결국 살아생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이유, 풍수상의 문제로 문정왕후는 지아비 곁에 눕지 못하고 이곳 태능에 묻히게 된 것이다. 능군의 동서, 북, 삼면에 꽃담으로 곡장을 쌓았고 공분의 둘레에는 난간석을 둘렀으며 공분을 보호하기 위해 하부에는 병풍석을 조용했다. 태능의 석조물은 웅대하고 화려하다. 그 가운데 문인석은 왠지 멍청하지만 고집스러워 보이고 앞면에 관대를 장식한 꽃문양과 뒷면에 자녀관대 끝에 새겨진 꽃문양이 아주 곱고 선명하다. 그에 비해 무인석은 불아린 눈과 힘이 잔뜩 들어간 과장된 콧망울이 코믹하기도 하지만 입을 굳게 담은 표정에는 힘 하나만으로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인상이 뚜렷하다. 무인석은 또한 대단히 화려한 외양을 갖추고 있다. 두부에 홍모를 꼬아서 뒤로 넘긴 세밀한 조각, 갑옷에 수술 고리무늬, 슬갑에 물고기 비닐무늬, 늑갑에 구름무늬 등 전체의 문양을 말할 수 없이 깊고 섬세하다. 더욱이 두 개의 고리와 끈으로 연결된 칼집과 끈에 달린 술이 바람에 날리는 듯한 모습, 하단 봉다리의 주름 표현까지를 보고 나면 그만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다. 궁금 밖으로는 고유석과 장명등이 하나씩, 망주석과 문인석, 무인석이 한 쌍씩, 성마, 석양, 서고가 두 쌍씩 놓였으며 능원 아래로는 정자각과 표석이 있는 비각, 그리고 제실이 있다. 이러한 능의 상설 양식 중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봉분을 둘러싸고 있는 석조물들이다. 그중 치밀한 건축 공법에 의해 조성된 병풍석과 난간석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능을 답사하는 또 다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받쳐주는 병풍석 한 면의 맨 윗부분에 연꽃 문양으로 하단을 두른 장방형의 판석을 만석이라 하고, 그 사이사이에 석가래처럼 돌출된 주뒤에 만개한 모란 무늬가 화려하게 새겨져 있는 성물이 인석이다. 이어서 만석 하단에는 가로로 놓인 장방형의 판석인 면석과 그 면석을 좌우에서 고정시키는 세로로 놓은 우석, 소맷돌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하단으로 면석과 우석을 받아 고정시키는 복령판이 새겨진 상지대석이 놓여 있으며, 이를 다시 하단에 정지대석이 받쳐주고 있다. 그리고 이 정지대석 사이에서 난간석의 석조와 봉자석이 맞물려 난간을 이루며 봉분 전체의 안정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병풍석의 만석 12면에는 12간지를 새겨 방위를 표시하고 있으며, 면석에는 구름 속에 떠있는 인물상을 새겨 넣었다. 복장과 봉분 사이에는 길상과 벽사의 의미를 지닌 석양과 석호가 동서북을 지키고 있는데, 북쪽에 놓인 석호 꼬리의 탱탱한 긴장감이 무척 사실적이다. 태릉은 풍수적으로 후사가 끊어진다는 무후지지 흉지라고 한다. 원래 그런 자리라는 풍문도 있고 하여 명종은 반대하였으나, 명종의 외삼촌이자 문정 왕후의 동생인 소윤의 거두 윤원영이 마치 무엇에 홀린 듯 적지라고 우겨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하니, 그것도 운명이라면 운명인 셈이다. 그 때문에 문정 왕후는 후사를 보지 못한 명종을 죽어서도 품에 안고 있는 것일까? 언덕 너머 아들의 무덤을 거느린 당당한 규모가 오히려 더럽고 쓸쓸하게 느껴진다.